이곳에 있는 건 미친 짓이고 당장 떠나야 된다며 고속도로 옆길에서 두 여성이 맞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 위험천만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선 이 긴장감 넘치는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의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베넷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접한 대부분의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한국을 극도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나라, 심지어 갈등과 전쟁 위험으로 긴장감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했었죠. 한국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는 늘 경직된 사회와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뿐이었어요. 방송에서는 거리에 모인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피켓을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겁이 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 방문을 앞두고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불신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죠. 한국은 제 친구 은주의 고향인데 그녀의 결혼식에 초대받았거든요. 은주는 저와 대학 시절에 만난 친구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죠. 은주와 함께한 캠퍼스에서는 웃기고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함께했던 철학 수업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교수님이 굉장히 복잡하고 철학적인 주제를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때마다 학생들은 대부분 난감해하며 머뭇거렸는데 은주는 그때마다 특유의 침착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수업 중 교수님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은주는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곤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유교를 바탕으로 가족, 질서,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중시해왔어요. 이 유교적인 전통은 효와 예의를 강조하고 사회적 조화와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죠.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이 지금도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어쩜 한국 사람은 원래 다들 이렇게 말을 잘하나요? 내가 생각하던 한국 사람이랑은 다른데? 하며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죠. 그녀의 태도는 항상 한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점이 참 멋있었어요. 저는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사고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은주는 한국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은주의 결혼식에 초대받고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죠. 진짜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까지의 긴 비행이 걱정이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이라니. 게다가 시차도 커서 과연 몸이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다행히 기내에서 약간의 잠을 청했지만 비행 후 몸이 꽤 무겁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 피로가 몰려왔지만 은주를 만난다는 설렘은 그 모든 불편함을 덮어주었어요. 도착 후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한국의 현대적인 시설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넓고 깔끔한 인천공항의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이 제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씩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출구를 나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은주가 활짝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대학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은주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는 변함없었어요. 우리는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까르륵 까르륵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만났지만 은주와 나 사이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하게 느껴졌죠. 여행 피로도 친구와의 재회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최근 소식을 쏟아내며 한참 동안 웃고 떠들었죠. 저는 무엇보다 은주가 결혼할 남자친구 민수가 너무 궁금했어요. 은주와 가끔 영상통화를 하며 그의 얼굴은 본 적 있었지만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거든요. 은주는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가에는 웃음이 배어 있었고 목소리엔 기쁨이 묻어났어요. 민수 씨는 정말 재미있고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그가 은주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민수는 삼성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이었죠.
제가 민수는 정확히 어떤 연구를 해? 라고 물었을 때 그건 국가기밀이야 나중에 직접 물어봐 하며 장난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학생 때의 모습과 똑같아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평소 타고 다니던 자가용을 끌고 왔어요. 차를 보며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하자 은주는 웃으며 이 차는 나와 매일 붙어 다니는 소울메이트야. 너와 오랜만에 여행하는 기분을 내고 싶어서 일부러 차를 가져왔어. 라고 말했죠. 공항에서 은주의 집인 강릉까지는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문득 대학 시절 우리가 함께 여행을 다녔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우리는 서로 웃고 떠들며 끝없는 대화로 시간을 보냈었죠. 은주는 차를 몰며 사실 나도 이렇게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오랜만이야.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빴거든. 그런데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라니 너무 좋다라고 했지요. 한참을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갑자기 제 배가 싸르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당황한 저는 은주야 어쩌지? 나 배가 좀 아픈데 라고 말했죠. 그러자 은주는 조금만 참을 수 있겠어? 조금 있으면 졸음 쉼터가 나올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배가 아픈 와중에 머릿속에 궁금증이 생겼죠. 대체 그게 뭐지? 영국에서는 이런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식이 필요하면 주유소나 서비스 스테이션에 들르곤 했지만 졸음 쉼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작은 쉼터라 왠지 불편하고 지저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걸 가릴 처지는 아니었죠. 당장 배가 너무 아프기도 했고 급할 땐 그런 걸 따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은주가 말한 졸음 쉼터가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급히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시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화장실은 크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반짝반짝 청결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들어서는 순간 안심이 되었죠.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말끔했고 세면대와 거울은 마치 막 닦은 듯 윤이 났어요. 한국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관리되는구나라고 혼잣말을 할 정도였죠. 이런 세심함은 한국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가니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하네. 대단해라고 말하자 은주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이런 휴식 공간이 여기저기 많이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할 때 잠깐씩 잠을 잘 수도 있고 피곤할 때 쉴 수 있거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은주의 말을 들으니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이런 작은 쉼터에서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잔다고? 영국에서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치안 문제 때문이죠. 도난이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저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너무 피곤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멈춰 쉬긴 하지만 밤에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운전자가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을 때 강도가 차 문을 깨고 들어와 폭행하고 물건을 강탈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은주에게 살짝 망설이며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곳에서 차를 세우고 자도 진짜 괜찮아? 은주는 저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데서 휴식을 취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혼자일 때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한국은 진짜 안전하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한 채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아. 라고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그러자 은주는 만약 문제라도 생기면 옆차에서 바로 도와줄걸?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워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은주의 말에 한국에서는 서로 도와준다는 개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구나 싶었죠. 그러고 보니 정말로 쉼터에 있는 다른 차량의 사람들도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쉬고 있더군요. 그걸 보니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문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졸음 쉼터에서 짧은 휴식을 마치고 우리는 조금 더 달려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은주가 차를 주차하고 내리자마자 곳곳에서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벌써부터 배가 고파졌어요.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가자라고 은주가 반가운 이야기를 했죠. 저는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주길 기대하며 따라갔어요. 은주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음식 코너였어요. 떡볶이, 호떡, 핫도그 같은 한국의 대표 간식들이 메뉴에 있었죠. 그런데 대체 이게 뭔가요?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한 건 음식 주문 방식이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저는 살짝 당황해서 휴게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문해? 라고 물었죠.
영국에서도 패스트푸드점이나 기차역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렇게 휴게소에서 음식 주문까지 최신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건 좀 생소했어요. 은주는 능숙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하며 요즘은 거의 모든 휴게소에서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 편리하거든 이라고 설명했죠. 영국에서도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첨단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한국만의 진보된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메뉴를 고르고 화면을 터치하는 은주의 모습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 사진과 옵션을 고를 수 있는 방식이 너무 직관적이었거든요. 음식을 고르고 결제를 마치니 주문 번호가 나오고 번호가 불리면 가서 음식을 받기만 하면 됐죠. 한국은 정말 최신식 시스템을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구나. 저는 키오스크 화면을 바라보며 혀를 내둘렀어요. 잠시 후 주문한 호떡과 떡볶이가 나왔고 그 맛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첫 입을 먹자마자 달콤하고 쫀득한 호떡과 매콤한 떡볶이가 입안 가득 퍼지면서 저는 이게 휴게소 음식이라니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은주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죠. 한국에는 먹방을 즐기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휴게소 음식을 먹는 걸 콘텐츠로 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고 휴게소 먹방 투어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야. 저는 그 말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휴게소 음식을 먹으러 투어를 다닌다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저기 유명한 휴게소를 찾아가서 돈가스나 육개장, 떡볶이 같은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휴게소마다 음식의 맛이 조금씩 다르고 특색 있는 메뉴들도 많아서 그걸 즐기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소소한 것에도 재미를 찾아내는 재주가 탁월해. 그 말을 듣고 보니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정말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별거 아닌 사소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내 즐기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드는 비결이지요. 문득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인의 창의성이 바로 이런 작은 즐거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건물에 들어선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답니다. 한국의 화장실이 이렇게 첨단 기술로 가득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각 화장실 칸 위에 설치된 녹색등이었어요. 마치 주차장 시스템처럼 각 칸에 녹색등이 켜져 있어 빈칸인지 사용 중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화장실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굳이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지 않고도 빈칸을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 이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인지 실감했죠.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오마이갓. 그 섬세함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대체 몇 년을 앞서 있는 건가요? 화장실이 단순히 깨끗한 걸 넘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각 칸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비데가 흔히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까지 이런 고급스러운 시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한국은 작은 부분까지도 사용자를 배려한다는 게 느껴졌죠. 화장실 문에는 지저분하면 연락주세요 라는 친절한 메모가 붙어 있었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알릴 수 있게 관리자 연락처도 적혀 있었어요. 이걸 보고 나니 한국은 서비스와 소통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영국에서는 많은 공중화장실이 유료예요. 특히 기차역이나 관광지에서는 50펜스 정도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을 내고도 기대한 만큼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서비스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청결함과 편리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드물죠. 이쯤 되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 수준이 대단하구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조차 이 정도라면 다른 곳은 또 얼마나 놀라울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차로 돌아가던 중 또 다른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건물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줬어요. 저건 화물기사들을 위한 전용 쉼터야.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잠깐 쉬거나 밤에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지. 화물기사들을 위한 쉼터까지 따로 있다고? 한국에서는 정말 모두를 위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싶었죠. 쉼터에는 전용 주차 공간과 휴게실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화물 운전기사들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는 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러자 은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물기사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었을 거야. 그분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전국을 돌며 물건을 배달하느라 항상 고생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쉼터가 꼭 필요한 것 같아.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들의 고단함이 직접적으로 느껴져서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일상도 멈춰버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게도 한국에서는 배송이 정말 빠르잖아. 하루 만에 택배가 오고 밤새 주문한 물건이 아침에 도착하는 것까지. 그게 다 화물기사분들의 노력 덕분이야.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화물기사들을 위한 쉼터와 그들의 헌신 덕분에 이루어진 빠른 배송 문화는 한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 사회의 편리함도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화물기사 쉼터가 도입된 이후 한국에서 사고 발생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듣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쉼터가 생긴 후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피로로 인한 사고가 크게 감소한 거죠. 쉼터가 없었다면 졸음운전이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가 더 빈번했을 텐데 이 쉼터가 교통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영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네요. 솔직히 한국의 초고속 배송과 비교하면 영국은 배달이 악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한국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일주일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주문하고 나서 잊어버릴 때쯤 물건이 도착하죠. 더 심각한 건 집에 사람이 없으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택배 기사는 물건을 이웃집에 맡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정말 골칫덩이가 됩니다. 어느 이웃인지도 안 알려주고 그 물건을 찾으려고 집집마다 두드려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하죠. 가끔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에요. 운이 나쁘면 이웃이 집에 없어서 며칠 동안 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한 번은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급하게 필요한 서류가 담긴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배회사는 그것을 어디에 던져놓고 갔는지 연락도 없었어요. 급기야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 회사와 연락이 되는 건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희귀한 일이었죠. 결국 며칠 후 서류는 이웃집 울타리 아래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미 필요했던 날짜는 한참 지나버렸어요. 그나마 서류가 분실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하루 만에 물건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진짜 가능해? 하고 몇 번이나 확인했죠. 한국에 있는 동안 무슨 물건이든 번개처럼 빠르게 도착하는 그 정확성과 속도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주문한 물건이 실시간으로 핸드폰 어플을 통해 추적이 되고 배달기사가 내 집 근처에 도착할 때쯤이면 알림이 오더군요. 심지어 어느 구역에 있는지까지 지도로 보여줘서 내가 집에 있을 필요도 없이 언제쯤 도착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건 거의 미래 기술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문 앞에 둬도 한국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요? 영국에서는 택배가 문 앞에 놓인 채로 있으면 분실될 가능성이 너무 커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거든요. 택배 물건뿐이겠어요? 솔직히 영국에서는 길거리를 다닐 때 항상 가방이나 소지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특히 도심지나 번화가에서는 소매치기가 많아서 가방은 항상 앞쪽으로 메거나 손으로 꽉 잡고 있어야 해요. 휴대폰이나 지갑은 외부 주머니에 넣는 것도 위험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소지품이 사라지는 일이 흔하죠. 그래서 저는 늘 긴장한 채로 다니는 게 익숙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길을 다닐 때는 가방을 잠깐 놓아둬도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와서 은주가 한국은 안전한 곳이라고 했을 때에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는 그런 긴장감을 덜고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방을 열어놓고 식당에 앉아 있어도 커피숍에 휴대폰을 잠시 두고 자리를 비워도 전혀 문제가 없더군요. 이건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의 안전함과 시민 간의 신뢰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다음 날 우리는 바닷가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은주가 추천한 곳은 강릉의 경포대 해변이었는데 깨끗한 하얀 모래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가 일렁이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신선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해변에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깔고 은주가 준비해온 한국 간식들을 꺼내면서 편안하게 누워 하늘을 바라봤어요.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오고 멀리 보이는 낚시하는 사람들과 유유히 떠있는 배가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죠. 느닷없이 영국의 바다가 떠올랐어요. 영국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요? 바로 회색 하늘, 차가운 바람, 그리고 늘 우중충한 날씨죠. 사실 영국에서는 바다 구경을 간다는 게 약간 도박 같아요. 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서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바닷가를 걷다 보면 오히려 집이 그리워질 정도니까요. 한마디로 말해 로맨틱한 해변 같은 건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한국의 바다? 맑은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더군요. 저는 은주에게 여기 바다는 정말 천국 같아. 영국 바다에선 이런 날씨는 꿈도 못 꿔. 라고 말했어요. 은주가 웃으면서 그런가? 여기는 사계절 내내 다른 매력이 있지. 라고 대답하더군요. 정말 영국에서는 비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봤다면 여기서는 눈이 시릴 정도로 맑은 하늘 아래서 여유롭게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 그 차이가 너무 컸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선 택배 걱정도 화장실 걱정도 심지어 날씨 걱정도 없구나.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은주의 결혼식 덕분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결혼식만큼이나 한국 자체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처음 한국을 떠올렸을 때는 폐쇄적이고 긴장감이 넘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실제로 발을 딛고 경험한 한국은 그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뒤엎는 곳이었죠. 한국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흥미로운 곳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다음에 꼭 다시 와서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놀랍고 흥미진진한 한국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더 큰 행복과 감사가 찾아올 거예요. 다음에는 더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